고귀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약 1시간 반쯤 전에 빵형에게 물어봐 그 코너가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다시피 23분 51초간 진행이 되었는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3분 정도 빼고 나면은 한 20분에서 21분 정도 그렇게 짧게 이 코너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카 롱, 그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마케팅 팀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모니카 롱이 이렇게 사회를 맡았고, 이제 출연자 우리 빵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던 대형은행 발표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올해 엑스래핏 사용자 발표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망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정보들도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모니카 씨가 물어봅니다. 빵 사장님, 지금 2018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빵 사장님이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마음에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2018년도는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힘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역시 리플사의 성장, 그것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관은 아직 제대로 참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올해 약간 그 2018년도에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2019년으로 그 기대를 미뤄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니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ETF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언제쯤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빵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대답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ETF가 신행이 되게 되면은 더욱더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은 SEC가 이제 ETF를 승인하느냐 마느냐는 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빵형이 2019년도에 대한 그 예측을 내놨는데, 전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2019년도가 되면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문제다.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들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암호화폐가 그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할 때와 그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할 때를 비교를 하면서 더욱더 확고한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나오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증권 문제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 증권 문제. 이제 모니카가 또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빵형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리플 XRP는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나오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리플이 망해도 지금 리플 XRP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옴니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XRP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리플사는 절대로 증권이 아니며 리플사는 XRP 이코시스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우리는 독립된 개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해서 그 둘이 증권이 아님을 판명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리플사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직원 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X커런트뿐만 아니라 XVR와 XRapid 이렇게 출시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빵형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빵형은 경력이 오래된 사업가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그것을 헤쳐났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리플을 어떻게 앞으로 더 성장시킬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정말 리플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공을 많이 거둔 그런 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물어본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집니다. 이제 모니카가 그 질문을 던지는데, 리플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호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있다. 바로 2019년에는 XRapid 볼륨 레벨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식적으로는 10월 달에 세 곳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카탈리스트 크레딧 유니온이고요. 이제 1,400개가 되는 지점에 멕시칸 페소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빵형이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래소는 3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비트렉스, 필리핀에 있는 coins.ph,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비스토, 이렇게 3개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빵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 생각에는 4개가 있어. 그럼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원래는 3개인데 4개라고 말을 해버리고 당황한 모습이 나오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exican peso. Part of the question I think was also about where how can people look at signals that there's something happening there. I think we have publicly shared that we're working with 4 different digital asset exchanges. 예, 여기서 내 생각에는 공식적으로 4개를 발표를 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디 한번 이름을 말해볼게. With XRapid and see if I can name them all. Bitso, CoinsPH, Bittrex, and 자, 여기서 이제 모니카롱 표정을 잘 보십시오. the 4th one that I can't remember right this very second. 자, 4번째 이렇게 빵형 이렇게 얘기하죠. 3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4번째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4번째 거래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라고 이렇게 시치미를 잡았다니까 이제 얼굴 보이시죠? 이게 원래 SOS 친 거예요. 빵형이 나 큰일 났다 까먹었어 어떡해 그랬더니 얘가 어거지로 웃으면서 내가 진짜 빵형 때문에 못 살아 하는 표정이 딱 드러납니다. Second. Bitstamp. 예, 그래서 빵형이 이렇게 그 신호를 준 거죠. 야, 나 모니카야, 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모니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냥 이야기하자 해서 비스탬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Bitstamp. That's right. Yes. 예, 맞다 비스탬프였지 이제 기억났어. 이렇게 둘러대고 있죠. 딱 봐도 굉장히 어색한 그런 모습인데 빵형이 아무려면은 그 거래소를 까먹었겠습니까? 지금 아차 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는데 이제 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로 엑스래핏을 기용하게 되는 거래소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비스탬프. 사실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느냐? 바로 스웰 할 때 2018년도 스웰 할 때 거기서 데모 영상을 할 때 비스탬프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아마 비스탬프가 이제 다음 엑스래핏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빵형이 흘려버리는 바람에 빵 먹다가 흘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비스탬프는 유럽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제 로케이션 보면은 런던, 룩셈부르크 그리고 슬로베니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남미 쪽은 멕시코 그리고 미국 이렇게 전 세계 4군데의 거래소가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빵형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이제 파트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야 이제 공개적으로 파트너를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아무튼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동아시아 지역과 아세안 지역과 중동에서 리플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언급한 은행으로는 CIMB, 말레이시아의 CIMB 그런 은행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앱이라든지 덱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일본의 SBI가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머니탭이라는 앱을 선보였죠. 그리고 CIMB 같은 경우는 스피드샌드 그것을 이제 런칭을 했고 센텐더 같은 경우는 원페이 FX라는 앱을 이제 선보였죠. 그리고 원페이 FX에는 이제 리플사의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애플페이랑 연동까지 되는 그런 앱이라고 이제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앱들이 전부 다 리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속도를 올리고 이제 가격을 절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선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리플의 XVR을 사용한 비테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송금을 할 때 전에는 20불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불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송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인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커뮤니티에서는 XVR가 아니라 아마 엑스래핏을 쓰는 게 아니냐, 이제 XRP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웨스턴 유니언 같은 경우는 30몇 불이었던 송금 비용이 이번에 4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웨스턴 유니언은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쓰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리플 XRP의 유동성을 위한 이야기가 나오고 스프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XRP의 특징을 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해 이제 리플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19년에는
그런 것들이 더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리플 XRP의 생태계죠. 그것을 더 발전시키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은 리플의 중앙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리플을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빵형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된 악소문이고, 지금은 현재 노드가 굉장히 거의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하면은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해시 채굴률이 이제 몇 군데 집중이 되어 있죠. 이제 가장 중앙 집권화된 코인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그 리플사의 운영 철칙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리플사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리플사는 앞으로 길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형이 계속해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에는 이제 우리들은 1회 초 야구 경기 할 때 1회 초 타석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 AMA를 마치기 전에 모니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빵형씨가 제일 좋아하는, 빵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빵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아침밥 별로 관심 없는데 보통 커피랑 베이글, 빵이죠. 빵 사장님 앞에 빵을 먹는데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자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웃으면서 하하하하하, 우리는 모두 빵 사장님이 아침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일찍 나왔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넣고 먹으면서 아침 회의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했었던 AMA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해 말까지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대형은행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꽤 중요한 정보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2017년과 2018년에 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7일에는 이제 90개의 트레이딩 페어가 있었다고 해요. 90개 XRP 트레이딩 페어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은 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300개나 되는 XRP 트레이딩 페어가 있어서 이제 XRP 이코시스템이 그리고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영상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영상인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end and you keep liquidity. Is that how you can source on demand liquidity by using digital assets? So what we have been doing, and this product is live now, just to make clear, no banking institution is using that because, as you probably heard about it, the regulatory framework around the usage of digital assets is not very clear for.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 봤을 때는 X래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현재 규제가 제대로 이렇게 설정이 안 되는 상태라서 제대로 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XRP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미국에 국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XRP를 사용하는 것이 없을 뿐이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있죠. 다른 이제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안뱅크, 태국에 있는 시안뱅크 같은 경우는 XRP 디지털 커런시를 통해서 세틀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이분이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 규제 문제 때문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그 지불을 주로 하는 회사들에서는 XRP를 사용할 수 있는데 XRapid이나 XRP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나라의 규제에 걸리는 그런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은 이제 XRapid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줄 때마다 이거 엑스커런트야, 그렇기 때문에 별 도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은행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엑스커런트를 먼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규제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Rapid이 싫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허락을 못 줘서 안 해줘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많은 중앙은행들이 테스트를 하고 XRP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규제 문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XRP를 사용할 환경이 되면은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에서 전부 다 XRP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오늘 올라온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불현듯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곰탱이가 어제 쉐어를 했었던 그 공유를 했었던 그림이었죠. 사진인데 레귤레이션 때문에 규제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가고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곰탱이가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을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전 세계에 있는 규제에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바로 리플 XRP 홀더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언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이제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해가 바뀌면은 뭔가 또 새로운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에 관한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AMA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 외에 나온 소식들 몇 가지를 이렇게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수고했어 라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열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나 속보가 있으면 바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